안녕하세요. 서련욱입니다. 오늘은 명리 15번째 시간을 해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김민주 그 철학가 친구하고 그 신경정신의학과 철학에 대해서 1시간 녹음한 거를 지금 올렸어요. 오늘 저녁에. 소위 얘기해서 그 의식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신 분석학에서 이제 컨셔스니스 의식이랑 무의식 해가지고 컨셔스니스를 이고라 그러잖아요. 무의식을 이드라 그러는데, 이 의식의 문제, 그러니까 무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려면은 의식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기토 에르고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드먼트 후셀의 현상학, 그 다음에 칸트의 선험적 경험,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물리학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빛의 속도가 왜 딱 정해져 있느냐, 왜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 시공간이라는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그 속도에 따라서 마치 인터스텔라 영화처럼 시간과 공간이 얼마든지 휘어질 수가 있고 시간이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문제를 이제 멜로 퐁티라는 불란서 철학가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시간은 이제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먼저 한 걸 이제 까를로 로벨리가 이제 물리학자가 뭐 90년대 후반에 이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걸 이제 물리학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1시간이나 떠들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그거 한번 보세요. 오늘은 지금 11시 됐는데 하던 김에 마저 해요. 명리. 그래서 이제 전번 시간에 아마 이석영 선생 매형 사주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구나. 김효일주가 4월에 태어났는데, 음력 4월에 태어났는데 사중에 무, 경, 병이 있는데 위에 정화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2순위로 시주를 봤더니 경금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에 투출한 걸로 격을 따지니까 기토의 경금은 상관격이 되니까 상관격이 되고 사신합수가 되면서 비록 기토가 4월에 태어나고 시지에 오화가 있지만은 이건 신약사주가 돼가지고 진 상관격이 된다는 거랬죠. 진상관격이 됐는데 10, 20, 30, 25세부터 35세 대원수를 확실히 모르니까 경신대원 같이 이렇게 강력한 상관운이 또 오면은 필멸이라 그랬죠. 가상관격은 인수운이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김봉준 선생님의 부인 사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말하는 역학에 써놓은 케이스일 거예요. 김봉준 선생이랑 저랑 상당히 친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역학계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전 거의 상당히 김봉준 선생님의 역학적인 열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이게 자기 이제 부인 사주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똑같은 거를 2페이지를 복사를 해놨네. 그럼 필요가 없고, 이게 지금 한 5페이지 정도 설명이 있는데 그걸 제가 그냥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거 지금 30년 만에 보는 거니까 예습을 안 한다 그랬죠. 지지리도 못한 남자, 이제 김봉준 선생
부인 사주예요. 여자 사주죠.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건 벌써 이제 그 등령을 못했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신오, 신술, 여기 그러면 유가 그 헛자열에서 드러 나오고, 술미, 이게 아주 기분이 나쁜데, 술미 하면은 여기 축이라는 게 나오죠. 축술미가 당장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무술이라는 게 있잖아. 제가 동주인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동주인묘, 이게 6가지가 있다 그랬죠. 병술, 정축, 무술, 기축, 그 다음에 임진, 개미가 되겠네. 이게 6가지가 있으면은 이게 그 까니마 똑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동주임무에 이거를 와서 충하거나 형을 하면은 굉장히 안 좋다 그랬어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안 좋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당장 일주가 무술에 걸리죠. 무술에 걸리고, 그 다음에 기미 해가지고 이게 술미형을 이미 하고 있어. 그죠? 여기 축이 들어오죠. 헛자로 축이 들어오니까는 여기에 있는 지장간이 무진장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편 자리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게 본인 자리이기도 하고, 그 복직으로 따지면은 무토의 관성은 을목이니까 이게 미 중에 을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신이니까 무신월, 그 다음에 임오.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토가 무술이니까 되게 강하죠. 거기 앞에 또 신중에 무토가 있고 위에 무토 있고,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또 이게 월지니까 하나 더, 그 다음에 기미도 토토죠. 5개나 되네. 그죠? 토가 너무 강해. 그러면은 이렇게 토가 강하면은 종격으로 해가지고 가색격으로 가면은 되게 좋은데, 이게 아니 이게 음력 1, 2, 3, 4, 5, 6 음력 7월 달에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원칙적으로 종격이 안 돼요. 월령이 중요한데. 그러면 금은 신금이 있으니까 이거 한 2개 정도, 하나 반 정도 되죠. 하나 반, 2개 정도 돼요. 그다음에 수는 신중에 임수가 있고 위에 임수가 떠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반 정도 돼요. 목은 미 중에 을목밖에 없으니까 목이 되게 약해요. 이렇게 하나 정도. 화는 오화가 있고, 그 다음에 미토가 있으니까 한 2개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반 내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토가 너무, 첫째는 토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군비쟁제가 된다 그랬죠. 군비쟁제. 이 재운이 수운이 들어오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돼요. 굉장히 곤란해져요. 수운 들어오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럼 차라리 이게 금으로 와가지고 금으로 와가지고 이게 좀 풀어줘야 되는 그 수밖에 없는데, 이거 모군이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너무 왕한 거는 이 금운이 와가지고 좀 배설을 시켜야 된다고. 군비쟁제의 문제가 2번째 있고, 제일 그 다음 문제가 이 무술이라는 이 동주인묘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미토가 있으니까 축이니까 동주인묘에 이미 치고 있는데 또 축술미가 들어오면은 이거 굉장히 곤란해져요. 축술미가 또 들어오면은 재형이 되잖아요. 또 하나, 여기
이 술이 약한데, 무술이 약한데, 이게 진이 와가지고 또 치면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이 무술이라는 일주 자체가. 지금 제가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김봉리 선생은 이것저것 풀어놨어요. 그죠? 아, 말이 7월 생일이지, 음력 7월이죠. 아, 그러니까 절기로 7월이라는 거예요. 7월 초 이틀 생일인데,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일간 무토, 당신은 더위에 지칠 대로 지쳐 흙은 흙대로 갈라져서, 흙먼지만 퍽퍽, 그러니까 무토가 흙이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냈어요. 이때는 장대 같은 비라도 쏟아져 어쩌고저쩌고 임수라는 물은 있지만 이건 세벌의 피도 안 될 만큼 있으나 마나오고 가세격이라는 게 토로 이루어진 사주를 얘기하는 건데 종격이면은 이거는 지금 이게 아마 그 제가 사주를 보니까 1942년 8월 13일 생이에요. 양력으로 곤명이고 그러면은 대운이 이대운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미 그 다음에 병호 그 다음에 을사 그 다음에 갑진 그 다음에 계묘 이렇게 되죠 대운이. 그러니까는 그 여자 사주가 아, 양, 임, 5년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거꾸로 흐른다는 거죠. 무신부터 거꾸로 오니까는 정병, 을갑, 그 다음에 미, 오, 사 이게 화운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모군이 되네. 그 이사주가 지금 아니 이게 지금 그 토가 문제인데 화가 이렇게 강하게 오면 무진장 안 좋죠? 무진장 안 좋아요 이거. 사주가 좀 해도 너무 안 좋아. 너무 위험한 사주고. 그리고 이게 이대운이란 말이에요. 이게 병호 12, 22, 32, 42 이렇게 돼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가색격이 되면은 이게 지금 토로 이루어지면 화토 금이 무진장 운이 좋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색격이 화토운을 만나면 천마리 나르는 봉황 가운데 그 중에서도 봉황의 으뜸이 되어 천하를 호령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신금이란 놈 때문에 가색격을 놓치고 말았으니 이거보다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토가 많다는 얘기가 무토를 중심으로 뭐 해가지고 도합 7개 정도 되죠. 뭐 형제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당신 포함해서 8명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주가 무술이라는 것은 토뿐인데 여기에도 지금 이사주가 수가 약하죠. 장사도 하면 돈을 만졌는데 물 한 먹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금이 이 노술 이걸 역마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뭐 하여간 준역마는 되니까 신금 중에 임수라는 재가 있어서 돈을 먹겠다고 뛰어다녔나 보구나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집 끝머리에 미토 속에 을목이란 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를 이제 이게 남편이라 그랬죠. 미토의 을목.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움이 안 되죠. 진운이 만나서 뭐 개수가 있었으니까 조그만 집 정도는 했을 거고. 근데 42살 대운이 이제 이대운이라는 거예요. 계묘대운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좀 임술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 페이지 더 복사해 놨어요. 임수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디 갔나? 이게 지금 군비쟁지 사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1981년 1981년이 임술년인데 이때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게 좀
김봉준 선생님 써놓은 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1982년도에 돌아가셨으면 이분이 1942년 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40 플러스 1 엄마 뱃속까지 41세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계묘대원에 못 들어갔죠. 이 진대원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오미, 진유, 진대운의 임술년에 돌아가신 거라고. 임술년에 1982년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축술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술 자체가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해져 있는데 이거 이미 까져 있다고요 지금. 술미형으로 무술 자체가 동주인묘인데 술미형으로 한 번 더 맞으면 재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 진술충을 하죠. 응? 이거는 재형을 맞았는데 그러니까는 재형을 맞았죠. 재형을 맞았는데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충까지 맞았단 말이야. 진술충으로. 그죠? 또 하나 문제가 한 번 더 쳐요. 세 번째 형을 맞아. 이거 1982년이 술이면은 이 축술미 중에 하나 또 들어오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축술미.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거를 설명을 지금은 제가 해요. 김봉준 선생님은 그거를 지금 아마 대운을 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42부터 대운이 따질 때 그거를 그 전 한 6개월부터 대운을 따지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모양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 임술년에 진대운에 돌아가신 거라고. 군비쟁자가 됐고 그 다음에 괴강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동주인묘로 보죠. 그 다음에 축술미 사명은 얘기했고 대운이 되게 안 좋아요. 대운이 되게 안 좋은 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였는데 이거 이 얘기예요. 40일에 3분의 2년이 돼가지고 이제 이걸 한 6개월 앞당겨서 따지시는 대응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임술년 이거를 지금 지금 저는 그 축술미 사명인 그러니까 동주인묘에 그 다음에 술미형으로 제형을 맡고 있는데 또 축술미 중에 또 술운이 들어와서 지금 세 번째 충대고 사명을 맞았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지금은 간단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명리정종을 거론하면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군비쟁제가 왜 나쁘냐면 쟁제가 이게 무토가 굉장히 많잖아요. 토가 많은데 중중이 많은데 이게 수운을 보면은 그 싸움질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명리종종에서는 이게 지금 임술년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놨네. 태세는 천중천자이니 극함이 심히 불과한 바 범하면 흉하다. 범하면 흉하다는 게 재운이 오면은 군비쟁제나 신약사주는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비쟁제나 당연한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극중 왜 자극할 때 극자를 써놨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 무토가 세운 임술의 임을 범했다는 게 아니라 군비쟁제나 신약사주가 재운이 오면 그거를 이제 명리정종에서는 그걸 이제 그걸 범했다고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페이지를 두 페이지를 똑같이 제가 프린트를 마련해 놨네.
그러면은 설명 다 했죠? 여기도 그 뭐야 김봉준 선생님이 군비쟁제에 대해서 써놨네. 군비쟁제로 태어난 발자 중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때는 재혼을 만났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라. 왜 그런가 하면 집이 가난하여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데 현재들이 음식 탐을 하려고 서로가 달려들어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지는 형상과 같으니 이건 그 가족 판탄을 의미하고 사람이 죽는 방법이 있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 다 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동주인묘하고 이 6개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병술, 정축, 무술, 기축, 그 다음에 임진, 개미.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병화가 여기니까 건재세, 병사묘. 여기가 술자리죠. 그 다음에 정화인 경우에는 건재세 병사며 축자리가 되죠. 정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술은 여기 무하고 기는 이렇게 따질 때는 12운성 따질 때는 병정 위치에 그대로 올라오니까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임계가 있으면 임이 여기니까 양세니까 건재세 병사며 그러니까 임진이 되죠. 개는 여긴데 건재세 병사며 그러니까 개미가 되죠. 그죠? 개미 하면은 여러분들 그 경진 자자 경자 무자 이건 누구 사주라 그랬어요? 개미가 이게 동주인묘죠? 이것도 치면은 되게 안 좋을 것 같죠? 이게 이미 그 미중에 을목이 경금에서 봤서는 자기 부인 자리가 된다고. 그죠? 복식 판단으로 봤을 때는 윤통사주예요. 그 다음에 한순간이었나 지난 수십 년 세월 저달. 이거 아마 누가 불렀더라. 이 글을 쓸 때 원고지 800장에 쓸 때 2층 제 방에 조그만 앰프에 조그만 스피커였는데 그렇게 소리가 좋았어요. 나중에 뭐 845 앰프에 뭐 맥킨토시 갖다 놓고 4435 저기 뭐야 12인치 더블우퍼 스피커 듣는 것보다도 더 소리가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오디오도 굉장히 주관적이야. 김도양이 불렀나 그래. 김도양하고 패티김이랑 같이 불렀을 거야. 지금도 생각이 나네 이 노래가. 예전에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이랑 같이 골프 치고 저녁에는 회식하고 그럴 때 어떤 날은 패티김이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회식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뭐 집에 올 때는 패티김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집에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그 옆에서 듣는 노래가 라이브로 듣는 게 기가 막히게 잘 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까지만 서봤는데, 그러니까 오프 브로드웨이가 있고 오프 브로드웨이 있고 그냥 브로드웨이 정식 설 수 있는 가수가 있는데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가요계를 평정을 한 양반이 패티김이에요. 오늘은 김봉준 선생님 부인 사주를 설명을 하면서 그냥 중간에 있는 거를 그냥 스킵을 해버렸네. 별로 그리고 김봉준 선생님 사주 자체도 본인이 뭐라 그랬나. 내가 보기에는 종격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일반격으로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5년을 설명 못 한다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문으로 보면은 금방 명확해져요.
낭월이라는 무슨 그 스님이라는 그 낭월 사주라는 그 친구 사주도 뭐 그렇게 뭐 온갖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봐도 헷갈렸다며. 그 김은둥갑 제대로 보는 사람한테 보면 금방 그게 내격인지 종격인지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이 사주를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의외로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빨라요. 빠르고 이거를 뭐 명리종종 무슨 뭐 태세가 어? 어, 일주가 세군을 범한다 이렇게까지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주인묘를 얘기하고 이제 그 또 하나가 있어요. 동주사라고. 동주사라고 있어요. 동주사가 뭐냐면 갑오. 그러면은 여기 갑목이 여기 있으면은 건재세 병사지가 오죠. 그다음에 을이면은 어? 아, 이걸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경자가 그래요. 건재세 병사. 그 다음에 병은 건재세 병사. 병유라는 건 없으니까 그건 무토도 그런 게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신하면은 건재세 병사. 신사가 되겠네. 그러면 울도 있을 것 같은데 경신. 그럼 갑을. 건재세 병사 아니야. 건재세 병사 을해가 되나? 그래? 을해가 동주사야? 그런 것 같네. 뭐 하여간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12운성 중에 동주사죠. 동주사가 되면 그러면은 이게 와서 치면 여기서 충형을 하면 이 천간의 그 오행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동주인묘는 해당되는 지장간이 이제 특히 다른 지장간에 해당되는 오행이 없을 때는 특히 위험하다는 건데,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위험한 거고 동주사는 천간이 위험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백호가 더 있죠. 백호는 7가지가 있다 그랬죠. 백호는 7가지인데 그게 이제 충형이 되면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까니마 똑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12운성 중에 나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까니마 똑 가면 위험하다는 거고, 충은 합으로 풀고 합은 충으로 풀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인데 그게 훨씬 간단하죠. 그죠? 다이애나 사주도 그랬고 찰수왕의 사주도 축술미에서 또 축술미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간단하게 합시다. 수고하셨어요.